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평안나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세대 커뮤니케이터 정민철입니다. 우선 저한테 이렇게 과분한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대, 20대 극우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강연 영상을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파이팅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0대, 20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실 속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고 출발하도록 하시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시기시간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맛있어. 따나 내가 뭐 언제 경제 살린다고 했습니까? 했는데 그래서 백슨 백지 그냥 따나 이거 빨리 가지마 형님 야 뒤에 숨어가지마 형님 야 뺑뺑뺑뺑이 돌리고 빠졌다는 것입니까? 예! 야, 딱 좋다, 기분 좋다, 마지막까지 예! 좋습니다! 야, 딱 좋다, 기분 좋다, 오늘은 내가 쏩니다! 기분 좋다! 해줘. 언제 얘기하나? 여기는 내 세대! 진짜 좋아이다. 몇 개라고 막 지수레건 엘빈 스미스, 김건우 여인, 하이큐, 백스원트, 세이서맨, 에반게리온, 노무현. 뭐가 이렇게 하죠? 제발 보내줘. 나 지금 막 정말 네, 정말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난 지 7년 정도 된 26살인데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10대 학생들이 이 교실 속 극우화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교실 속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화, 음악, 영상들이 너무 판을 친다. 이렇게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여타 매불쇼나 이런 방송들을 출연하면서도 이런 영상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이렇게 10대 학생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화를 즐길까?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MC 무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 MC 무연 문화가 시작된 지는 한 201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DC 인사이드에 그 핫필갤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합성 요소 필수 갤러리라고 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음성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황희도 이사가 자주 이야기하시는 그 MB 정부의 국정원 심리 전단 세력이 이 활동들을 주도했다라는 지금 조사 결과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지금 여전히 정말 15년 정도 지날 때까지 지금 교실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MC 무현이라고 하는 소위 음지 문화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요즘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MC 무연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음지 문화였어요. 교실 속에서 남학생들이 교실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보고 틀고 낄낄 웃고, 그리고 뭐 방과 후에 게임을 하면서 그냥 자기들 소수끼리서 즐기는 그런 문화였는데요. 지금 앞서서 보신 영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교실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 수행평가 시간에 자랑스럽게 MC 무연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끼리 깔깔 웃으면서 노는 그런 문화가 지금 자리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단순한 유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 제가 이걸 한번 1, 2, 3층으로 나눠봤는데요. 웃음의 층위에서 이 금기를 깨는 쾌감이 MC 무연 컨텐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대통령의 말을 편집하고 조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학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2층에서는 효능감의 층위가 있습니다. MC 무형 컨텐츠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역사를 왜곡하고 또 그런 가짜 정보들을 퍼뜨리는 것에 있어서 나는 MC 무현을 통해서 정치를 알아.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 얼마나 나쁘고 민주당이 노무현을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좀 정치를 알아 라는 그런 효능감의 칭의를 느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현재 상황인데요. 이런 세계관들이 지금 10몇 년 동안 구축이 됐고 지금의 10대 학생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반민주당 정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C 무현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연상이 되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의 인사이고 민주당이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을 막 놀리고 이상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이렇게 만드는 문화가 자리가 잡히면서 10대들은 지금 민주당 하면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한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알고 혹시 집에 자녀가 뭐 내가 아는 어떤 동생이 이런 친구들이 좀 이상한 면모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세계관 속에서 이해를 시작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MC 무형 콘텐츠는 웃기니까 봤는데 어느새 세계관이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정치에서 트럼프부터 그래서 밈은 이념의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밈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가 잡혔는데 이 밈이 이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밈이 정치인문 경로가 되는 실제 흐름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밈 클립을 한 편 시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찌제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악마화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관련된 밈을 한 편 보면 그 다음에는 비슷한 또 정치 유머, 정치 밈이 알고리즘에서 영상이 추천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콘텐츠들, 소위 비난하는 콘텐츠들까지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다 팩트야 라고 하는 확증 편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는 것들은 뭐 이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지금 10대, 20대 학생들은 이 밈이 알고리즘에 투입해서 정치 이념을 바꾸고 그것이 투표와 그리고 이 현실 정치에 개입이 되는 상황들이 이미 우리 현실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어른들은 이제 눈치를 챌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눈치를 채시는 것도 제가 매불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알게 되신 분들이 많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던데요. 학생들이 그냥 웃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밈이나 유머를 통해서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가 짧고 가볍습니다. 30초 쇼폼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롤, 뭐 게임 유튜버에서 내가 좋아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맨날 방송에서 영상에서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욕하면 그렇게 되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머의 외피인데요. 진지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심각성을 감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26년 현실에서는 교사분들이 정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사들에게는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많이 얘기하시고 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집에서 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을 보거나 혹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들을 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한테 정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학교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이 MC 무현 밈이 학교에서 그렇게 유행을 하고 음악 시간 수행평가에 불려져도 선생님은 그 학생을 혼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교원은 정치운동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유 선생님은 당연히 정치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다음 요소도 한번 보시죠. 그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팩트나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거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없는 건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 발언하거나 정치 집회를 참여하려고 독려하거나 특정 이념을 주입할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특정 이념 주입. 이 단어가 얼마나 모호한가요? 예를 들어서 MC 무연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학생한테 가서 얘야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지. 그런 노래는 우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지 않는 영상이야 문화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요즘 학생들도 다 똑똑해가지고 선생님 왜 정치 개입하세요? 선생님 빨갱이에요? 선생님 전교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많은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특정 이념 주입이라는 이 한 단어가 선생님들이 때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지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빨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게 대한민국 팔아넘기고 있다라는 말을 학교에서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어떠한 지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학생이 극우라면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님도 극우라면 그러면 그 학생과 가족이 선생님을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가는 순간 선생님은 정말 복잡해집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행정 업무로도 벅찬데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도 받아야 되죠. 소명해야 되죠. 그 소명이 끝날 때까지 해당 교사는 파면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선생님이 그런 리스크를 지고 지도하려고 할까요? 그냥 나는 찰밥통이지, 나는 공무원이지,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집 가서 편하게 쉬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이렇게 솔직히 이 지경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침묵을 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누군가는 채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극우 유튜버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학생 시절에 성장할 때 소위 게임 유튜버를 통해서 저희 때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사회의 악이야. 혹은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악마야.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여전히 똑같은데요. 그냥 내가 봤던 게임 유튜버가 그 게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찌제명이니 민주당을 조롱하는 밈들, MC 무연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교실 속을 지배하게 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지도도 할 수 없게 법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지배하게 되는 게 극우 유튜버 혹은 극우 성향을 살짝 담은 게임 유튜버가 됐을 때 그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그 학생들을 온전하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는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공백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차지하고 그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속적으로 조회수를 창출하는 자극적 컨텐츠로 아이를 유도하게 된다. 근데요, 알고리즘은 중립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화나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고성국 TV가 뜰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똑같이 아이들에게도 어떠한 게임 유튜버를 보다가 극우 유튜버들까지 보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그 학생에게 이 평화나무 유튜브가 뜰까요?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이고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더 자극적이고 더 분노를 유발하는 컨텐츠일수록
더 많이 추천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건 해외 기업이거든요. 특히 미국 기업이죠. 우리 쿠팡 사태를 통해서 모두 봤잖아요. 쿠팡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가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입법하려고 했을 때 온갖 미국 정치인들이 쿠팡의 로비를 받고 한마디씩 하고 그 극우 진영들은 그 미국 정치인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이 미국으로부터 반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을 대한민국에서 감시하려고 하거나 혹은 알고리즘에서 극우 유튜버들만 추천하지 말고 우리 서로 양 진영 같이 추천하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과연 구글이든 메타이든 어느 기업이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또 국가 개입이고 뭐 기업의 개입이고 기업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학생들에게 교실 속에서 알고리즘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독일의 사례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나치를 겪은 독일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가 마련이 돼서 여전히 되게 기준처럼 여겨지는 협약입니다. 논쟁이 있는 것은 논쟁 있게 가르쳐야 한다. 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사의 의견 주입은 금지. 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치 토론 수업이 수업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직접 시사 토론을 진행해요. 자, 그렇다면 교사의 침묵이 진짜 중립일까요? 침묵도 하나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알고리즘이 절대 중립이 아닌데 왜 선생님만 이렇게 중립을 강요받아야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강한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학생에게 교사는 굉장히 큰 존재거든요. 때로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고 너무나도 의지하기 때문에 교사의 발언이 저에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극우 교사가 극우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어요. 다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교사는 어쨌든 의견 주입이 안 되도록 규정이 될 겁니다. 이거는 독일의 아까 보여드렸던 보이텔스 협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논의를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적어도 교실 안에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교실 안에서 어떠한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되면 그곳은 학생들끼리 떠들 때 알고리즘이 그 영향을 가장 세게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실을 극우 유튜버가 지배하도록 냅둘 것인가, 혹은 극우 유튜버들의 그 알고리즘 속에서도 교사가 일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교사가 뭐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아무리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싶더라도 학생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접하고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사 정치 기본권을 얘기할 때 그러면 교사가 뭐 학생들을 어떻게 세뇌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걱정은 저는 기우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투명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합시다. 출처가 명확하고 반론이 가능하고 학생이 검증 가능하고 교실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치 토론, 정치 커리큘럼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만약에 되지 않았을 시에는 지금 이 현재 교실의 상황인데 알고리즘의 편향,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들이 막 유통되고 반박 없이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맞아 하면서 강화되고 검증 장치가 없고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이 알고리즘에만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교사에게 투명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교사들이 정치 토론을 이 교실 속에서 하게 공간을 열어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디 대한민국에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법이 학교 선생님을 침묵시키고 있다. 두 번째, 공백을 극우 알고리즘. 근데 극우 빼겠습니다. 공백이 알고리즘을 채운다. 알고리즘은 극단화를 가속하고 있다. 선생님이 말 못하면 아이들은 더 극단적인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게 지금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실 그리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10대, 20대의 극우화 때문입니다. 그 10대, 20대 극우화는 SNS 알고리즘과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말 압도적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디 민주당과 국회는 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단순히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자, 뭐 퇴근 이후에는 SNS에서 정치 발언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데에서 멈추지 말아주시고 정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온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정말 발톱만큼도 안 되는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10대, 20대 극우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도권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 극우화 판별법 그리고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차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